될 사람은 된다라고 할까요? 요즘 딱 장동혁 대표가 느끼는 심정이, 본인이 느끼는 심정이 이거 아닐까 싶은데 키워드는 대표는 살아있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론이 어느새 쑥 들어갔습니다. 과연 진짜로 판이 뒤집힌 걸까요?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원내대표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공천에 있어서 당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네, 당대표 폐지론을 얘기했던 소신파들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한 건데 어제는 조금 장동혁 대표가 당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그 회의가 선출 공직자 평가 TF의 첫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는데 그 연장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 지어서 저희가 해석을 해본다면 아까 저희가 오세훈 시장 얘기 들었듯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두 가지 취지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지론 자체가 중앙당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당의 조직을 축소해야 정치자금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런 돈 먹는 하마 이런 정치자금 문화도 좀 바꿀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는 물러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 보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예 당 대표 자체를 갖다가 이참에 폐지를 하고 예. 원내 정당으로 가자. 그게 자신이 주장하는 중앙당 폐지론과도 맞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세훈 시장을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제 그 회의 TF 회의 첫 회의 석상에서 저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그러니까 반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원내 정당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 대표를 없애는 게 중점이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원내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냐, 결국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자 그렇다면 원내 정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건데 예. 지금은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그걸 뽑는데 그러면 안 된다.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을 시켜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폐지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당 대표는 어쨌든지 간에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뽑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당원들이 당무에 참여하는 결정권을 갖는 그거를 갖다 지금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라면 자신은 반대하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주의라는 그거를 명분을 고리로 삼아서 자신의 대표적인 위치,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대표 체제의 유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당은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 당원 중심 정당보다는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점식 대표는 어떤 국민 위주 정당이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 중도층과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일단은 간에 자강론이죠.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로서의 어떤 그 현재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강화시키기 위한 예. 그런 의도가 전제가 돼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어제 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에게 힘을 싣는 데는 배경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한번 보면요. 여러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장 대표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우선 성관이 사태가 있었고요. 투표율 조작 의혹까지 터졌었죠. 거기다가 또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도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도 또 이게 장 대표에게도 호재가 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여러모로 저희가 그래픽 제목을 저렇게 뽑아봤는데 운수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버티는데 힘이 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우주의 모든 기운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최근에 있는 일련의 사안들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 리더십이 상당히 위기였었는데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근데 그 이후 과정을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운이 좋고 잘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당대표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혁신 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아무리 손상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된 리더십마저 압도적으로 밀어낼 힘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올림픽 공원 사태라고 하기보다는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2030 세대들의 이 참정권 훼손 분노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과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자꾸 올림픽 공원에 가서 강성 이미 메시지를 낸 것이 지금의 상황, 지금 결국에는 뭐 그 강성 지지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자꾸 뭐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민주당에서도 이런 헛발질을 해대니까 그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은 이 장동혁 대표를 두고 스스로 버틸 명분이 생겼다. 뭐 더 나아가서는 연임까지도 내다봐도 되겠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뭐 화면에 비추는 모습이 정말 힘든 표정이고 힘든 그 표정들이 역력했는데 지금은 뭔가 기쁜 표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땔감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당대표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예. 저희 민주당의 경우는 엄청난 검찰의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사라지게 되면 실제로 당이 엄청난 분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지켜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연임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선거도 내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그때까지 지금 뭔가를 다 버틸 땔감들을 마련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땔감도 어느 정도까지지 계속해서 뭐 주어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지금 보수정당이 정상화 작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내부적인 불협화음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일정 부분 민주 진영의 어떤 실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덮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인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힘도 강하고 오래 가진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사그라들었다고는 속단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 장 대표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선 대구 지역 4선인 김상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모양새보다는 본인이 일정한 시기에 본인의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서 또 뭐 당원들의 뜻을 쫓아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진 사퇴의 모습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의 사퇴 부분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네, 중진 의원들은 다음 주에 이 장 대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티타임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자, 신효섭 위원님, 네. 공개적으로 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덜 익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강성 당원들,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민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위하며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강성 위주의 이런 거, 심지어 윤 어게인으로까지 평가되는 그런 식의 강성 노선으로 과연 다음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저는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이 이미 메시지가 지난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여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국민이 표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죠. 특히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다만 그거를 지금 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숙성이 됐고 무르익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정광래 대변인도 얘기하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쇄신이나 개혁 쪽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구심점이 될 만한 분, 그러니까 리더 내지는 보스가 될 만한 분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확실히 깃발을 들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대표의 어떤 거취나 이런 문제를 갖고 지리멸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지 뭐 가령 뭐 이번 달 내 뭐 아니면 다음 달 초 정기국회 전 이때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또 뭐 활화산처럼 일어난다. 저는 그 상황은 조금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 안으로는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라든지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초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임박해 올수록 네. 사실 그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분명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